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황하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죠? 나쁜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주말에 헤드라인이 이거였잖아요. 우선은 금융위기가 날라면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금융위기란 건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신용위기나 유동성 위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빌려줄 돈을 있는데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이게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 그죠? 어떤 대출 이게 채권시장이죠. 채권시장이 더럽게 꼬이면은 경제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 시장 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권 시장도 조금 어떤 위기의 직전에 와 있어요. 위기 직전에. 10년물하고 3개월물, 그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에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상식이죠. 굉장히 가능성 높은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 사실인데, 근데 일단 3개월물은 2%고요 10년물은 1.75입니다 그죠? 1.745네 2년물은 1.649고요 일단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됐기 때문에 일단 안 좋아 보이죠 그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물이 이렇게 치솟은 거는 연준이 정책이 잘못돼서 치솟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됐다는 걸 가지고 저거는 금융위기의 전조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실시해가지고 긴축을 하다 보니까 3개월물 단기채 시장에 자금이 모자라서 저렇게 금리가 치솟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실제로 뭐 경기가 둔화가 돼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연준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정책을 잘못 펴서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된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더군다나 이번에 양적 긴축 QT 중단했죠. 이번 FOMC 회의에서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저 부분은 지금 시장 심리만 안정된다면은 금방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주말 동안에 봤던 것 중에 좀 섬뜩했던 건 이겁니다. 2년물하고 10년물이 이게 좀 역전될랑 말랑 해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쭉 모니터링 해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0.2%였거든요. 20bp 0.2%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시장 심리 안 좋아지고 안전자산 쏠림 나타나면서 0.1%로 줄었어요. 2년물하고 10년물 얘네마저 지금 3개월물이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2년물마저 역전이 돼버린다면은 솔직히 이건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잘 보고 있는데 사실 주말 동안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역사를 좀 쭉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차인데 2년물,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인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될 때마다 항상 금융위기가 났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고 거의 확률 100%예요. 확률 100%. 지난 한 76년 뭐 여기서부터 자료가 있는데 76년부터 해서 한 40년 가량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금방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거는 확률 100%의 의견이 아니고 팩트가 돼버리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솔직히 약간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양적 완화라는 그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2007년, 2008년에 여기 등장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를 타파한답시고 사실 따져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랑말랑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랑말랑한 연준이 채권 시장을 만지작거린 이후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좀 예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상이요. 이때는 뭐 89년, 뭐 2000년, 뭐 그리고 옛날에 79년, 80년 이런 때는 어땠냐면은 전통적인 금리나 금리 인상 이것만 가지고 통화 정책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2008년, 2009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10년물 뭐 2년물 3개월 뭐 지네 원하는 대로 금리를 쪼물락쪼물락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어떤 위기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는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그 옛날 같은 확실한 호황, 확실한 불황 이런 게 없이 그냥 좀비처럼 죽지만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계속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건 사실 그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 맞는 어떤 위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좀 굉장히 무리하지만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던져는 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위기 나지 않는다. 뭐 채권 쪽에 있는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채권 쪽을 봐도 솔직히 금융위기가 나기는 금융위기 나는 거를 그 FOMC 연준에서 뭐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심리예요, 여러분들. 그 금융위기라는 것도 이 사실 경제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 심리 그죠? 개개인의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고 느끼느냐 나쁘다고 느끼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경제 전망을 좋게 보면은 아무래도 씀씀이가 늘어나니까 경제 좋아질 거고요. 향후 경제 전망이 안 좋다면 당장 돈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저만 해도 당장 지금 돈 안 써요. 작년에 비해서 씀씀이가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토록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토록 심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옛날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옛날에 그런 상황들이 어땠나. 이거 S&P거든요. S&P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지만은 당시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빅숏이란 영화 아시죠? 빅숏이란 영화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금융위기와 관련된 영화들 보시면 2007년, 2008년에 정말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었죠. 그 뭐 정말 경제 좋아하고 부동산 값이 맨날 치솟아서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은 한 개도 없었고 2008년도에 그랬습니다. 뭐 IMF 때 어떨까요? 우리나라 IMF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IMF 때 사람들 뭐 해외여행 이제 그때 97년도인데 그죠? 97년도인데 그때 막 해외여행 다니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랬었죠.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 좀 예를 좀 많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잘 예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걱정하면은 금융위기가 절대 오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이 좋을 때 위기가 발생하지 경제 전망이 안 좋을 때 위기는 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간단해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서도 지금 뭐 어떤 뭐 위기를 논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꺾이려는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 2008년부터 몇 배가 올랐냐 이러면서 야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도망가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과잉이 안 보여요. 과잉. 어떤 좀 버블이 생기고 사람들 기분이 좋고 와 신난다 해야 이제 그때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난 1년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신나셨던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아요. 미국 주식도 그래요. 미국 주식도 보면은 그나마 좀 과잉된 게 있었죠. 2018년 1월 달까지 해서 조금 과잉됐습니다. 한 4-5달 정도 좀 과잉해서 올랐고요. S&P하고 나스닥 둘 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 이게 가격 조정으로 이어져서 뭐 나스닥이 반토막이 나고 S&P가 뭐 토막이 났었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더 올라가려고 지금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이 얼마나 강한지 기간 조정하면서도 계속 고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과잉, 오버, 버블이 있어야지 위기가 나는 건데, 지금 S&P하고 나스닥은 1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는 바람에 뭐 어떤 거품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뭐 기술적으로 봤을, 저기 뭐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뭐 기업 가치에 비해 비싸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하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여기 과잉이 없어요. 과잉된 게 없고 사람들 기분 좋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맨날 불안해서 털리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기가 오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월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월봉 보면서 그 IMF 이후로 98년 IMF 주식 바닥 이후로 해서 지금 이제 20년 됐죠. 그죠? 20년 동안에 주식이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빠진 적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 주식을 이렇게 강하게 베팅해서 들고 들어온 것도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6개월 1년에 고점 저점이 두 번씩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사이클이 늘어났죠. 한 번 상승이 2년, 한 번 하락에 뭐 2년 이렇게 지금 늘어나 버렸죠. 뭐 어쨌든 지난 20년간 코스피 역사상 뭐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까지도, 심지어 저까지도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 금융위기는 어쨌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최소한 오히려 지금 자리는 모두가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사야 되는 자리고,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 사이클이 늘어났다고. 옛날에는 6개월 1년이었어요. 6개월 1년 빠지면은 6개월 1년 오르거나 빠지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2년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2년간 겁나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도 생각보다 좀 거셀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의 문제는 금융위기로 번지는 어떤 기본적인 경제 위기는 오질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식 저점이 언제 나오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제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에 저도 하여튼 골 때렸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결론은 그겁니다. 뭐 일단은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상해지는 꼴을 지켜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위기가 나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다. 또 하나는 그 심리적인 거. 경제에서 심리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위기의 꼭다리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내가 금융위기를 상상도 못하면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가 금융위기 이러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그 판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한번 또 주식 들고 개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요. 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공부도 하시고 해보시면 또 답이 나오겠죠.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